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의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푸조 U508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글로벌 데뷔를 했죠. 한국에는 2019년 1월에 공식 데뷔를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장에 출시된 차인데요. 2.0 블루 HDI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얹어서 177마력의 힘을 냅니다. 푸조의 라인업에선 플래그십 세단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최고급 세단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8단 자동 변속기를 얹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WLTP 인증을 통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로6보다 한층 더 강화된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이기도 합니다. 푸조는 전 차종이 WLTP 인증을 통과했다고 밝히고 있죠. 아직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많은 차들,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푸조는 전 차종이 그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2.0 디젤 엔진을 얹은 푸조의 플래그십 세단 508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푸조 508 뒷좌석입니다. 들어 앉으면 이런 자세가 되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는 힘들고요. 손바닥 하나가 꽉 차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패스트백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라인을 따르고 있죠. 좀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의 협소함을 부르는 그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지붕 뒤편을 좀 안으로 많이 파놔서요, 그나마 이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루프를 집어넣느라고 이 앞쪽은 지붕이 상당히 두껍게 내려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살짝 파놓았습니다. 제한된 공간을 나름 알차게 활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릎 앞 공간 주먹 하나 더 여유가 있고요. 약간 기대 앉으면 이 정도 자세가 되겠죠. 시트에 무릎이 닿고 머리 위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트를 보면 무늬를 넣은 시트에 이런 스티치 자국까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좀 화려하다 내지는 평범하지 않은 시트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가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팔을 걸쳐서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키스로 들어와 있고요. 좀 더 크게는 이렇게 시트를 아예 접어버릴 수가 있죠. 6대4로 시트를 아예 접어버려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장해서 아주 넓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좌석 암레스트, 센터 암레스트 뒤로 이런 그 공조 구멍, 송풍구가 들어와 있고 그 밑에 두 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각각 하나씩 이제 USB 포트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창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요, 약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닫힙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프레임레스 도어죠. 창틀이 없습니다. 도어에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어떤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 없는 도어를 적용하게 되게 되는 거죠. 쿠페 라인을 적용하는 차들에서 흔히 적용하는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뒷좌석은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닙니다. 그냥 헛겹 유리를 사용을 해서 아무래도 조금 소음에는 MVH로 대책으로서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조명이 별도로 스위치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스치면 조명이 들어옵니다. 재밌는데요. 그 옆에 옷걸이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고리가 들어와 있고요. 자, 이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가시죠. 자,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아주 하나, 둘, 셋, 딱 정확하게 3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작습니다. 작고요. 그리고 위 아래 두 부분을 일자형으로 만들어서 마치 게임기의 스티어링 휠을 만지는 그런 느낌을 주죠. 더블 플랫 스티어링 휠입니다. 작은 스티어링 휠 위로 계기판을 배치를 했죠. 푸조의 특징, 인테리어의 특징, 아이콕핏 디자인을 여지없이 이 차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배치하는 대신 계기판을 살짝 위로 배치를 해서 그 효과를 노린 겁니다. 굳이 계기판도 놓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놓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두 개를 합쳐서 위치를 다시 잡자라는 게 푸조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작게 만들어서 밑으로 내렸고요. 계기판은 얇게 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 여느 차들과 스티어링 휠을 잡는 포지션, 자세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통은 되게 조금 또 손을 높게 든다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는 푸조 508은 좀 낮게 스티어링 휠을 잡아도 아주 편하게 자세를 잡을 수가 있고요. 옆구리가 몸에 딱 붙여서 좀 더 정확한 조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장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반자율 운전이 가능한 ADAS 시스템을 508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실제 주행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반응하는지는 이따가 실차 주행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죠. 나무 무늬, 실제 나무는 아니고요. 플라스틱이죠. 이 나무 무늬를 넣어서 계단식으로 대시보드를 배치를 했고요. 모니터 아래로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7개의 건반을 배치를 했습니다. 피아노처럼 칠 수 있을라나요? 여러가지 차의 기능들을 이 모니터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 밑으로 살짝 라인이 있는데 실내 조명이죠. 어두운 데 가면 이런 그 실내 조명이 좀 더 빛나서 분위기 있는 실내를 만들어 줍니다. 푸조 디바이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을 미러링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러링이 떴죠. 그러면 여기에서 티맵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핸드폰 미러링을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 헤이리 마을 카카오 내비에 연결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러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미러링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차와 연동을 시켜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시트는 몸을 잘 잡아주는데요. 옆구리까지 잘 잡아주고 너무 딱딱하지 않고 소프트하게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면 이런 계기판이 뜨고요. 계기판 패턴을 이렇게 달리할 수가 있죠. 뭐 기존에 있던 그런 형태의 계기판입니다. 최소할 수도 있고 퍼스널 개인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주행할 때는 이런 주행 어시스트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 보면 차로 유지 장치, 트렁크 버튼, 그리고 조향, 크루즈 컨트롤, ADAS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차간거리는 원거리, 표준, 근거리 이 3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이 차의 디자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주간주행 등이 세로로 날카롭게 그어져 있는데요. 마치 칼 맞은 흉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주 날카롭고 강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사자의 송곳니에서 힌트를 얻은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그 LED 주간주행 등을 세로로 세워서 이 차의 어떤 그 시그니처 디자인, 아주 특징적인 디자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크롬 패턴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을 했고요. LED 램프는 당연히 풀 LED 헤드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 발톱이 핥힌
듯한 모습의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LED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의 저항을 감안한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이죠. 전체적인 비례 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비례를 확보한 디자인이다 라는 평입니다. 235-40Z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를 쓰네요. 상당히 고급 타이어입니다. 인증과 관련해서 이 차는 WLTP 인증을 통과를 했다고 하지요. 기존의 유로6보다 배기가스 어떤 배출 허용 기준은 같지만 테스트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서요. 오랜 시간 테스트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총량은 이전과 같아야 되는 좀 더 가혹한 조건의 배기가스 배출 인증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WLTP 인증을 통과한 차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도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WLTP 인증 때문에 판매 지장을 받는 브랜드들이 찾아보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푸조는 거의 전 차종이 WLTP 인증을 통과를 했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델리케이트한,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요. 오늘도 상당히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뿌옇죠. 시야가 안 좋습니다. 스모그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장 따가운 시선을 받는 부분이 디젤 엔진입니다. 하지만 WLTP 인증을 통과한 차의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90% 이상, 그리고 미세먼지의 99%를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젤 엔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다른 요인들보다는 훨씬 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타이어 분진이랄까요, 화력발전소의 어떤 배출가스,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과연 디젤 엔진이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환경에 큰 오염, 악영향을 끼치는가,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푸조는 WLTP 인증을 통과를 한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도 덜 해롭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디젤 엔진들이 많이 있죠. 또한 10년, 20년 된 디젤 엔진 차들의 경우에는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 디젤 엔진 자동차를 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출발하고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177마력 40.8kgm의 토크를 가졌죠. 2.0 디젤 엔진을 적용한 블루 HDI 엔진입니다. 자, 차로를 잘 따라서 가고 있죠.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고요. 다시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차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굽어 돌아갑니다. 잘 따라가고 있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요, 크게 옆에서 달리는 차들과 간섭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불안감도 덜하고요. 차분하게 운전하는 드라이버처럼 아주 잘 차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운전 솜씨를 뽐내고 있죠. 이쯤 되면 적어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아직은 자동차의 운전을 아예 맡길 정도는 아니라는 것, 운전자가 항상 운전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운전의 최종 책임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메이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이 차는 푸조는 SCR 선택적 환원 촉매 방식의 배기가스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DPF 필터를 적용을 해서 미세먼지를 제거를 하죠. 미세먼지의 99%, 그리고 질소산화물의 90% 이상을 걸러낸다는 게 푸조의 얘기입니다. 디젤 엔진과 관련해서는 푸조가 상당히 앞선 기술을 가진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트 비전 시스템이 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200에서 250m 정도 전방에 있는 부분까지 시야가 안 좋을 때도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럽차 특유의
강한 서스펜션이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노면의 충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그렇게 거칠거나 직접적이지 않고요. 잘 튜닝된 서스펜션이 이런 그 충격을 넘어가는 느낌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508에서부터 상당히 프리미엄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업마켓을 지향한다라고 하죠. 좀 더 고급 시장을 지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실내에 이런 그 가죽 시트를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포칼 오디오 시스템, 나무를 응용한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실내를 좀 더 고급스럽게 꾸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시장을 타깃으로 삼는다라는 게 푸조의 전략인 듯 합니다. 자, 이 차 508, 이전 508에 비해서 좀 그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신형 모델이 나올 때 사이즈가 커지는 다른 차들과는 좀 대조적이죠. 전체 길이는 80mm를 줄였습니다. 8cm가 줄어든 거죠. 높이는 60mm를 낮췄고요. 높이를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낮을수록, 노면과 가까워질수록 차의 주행 안정감은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무게중심이 낮아지니까 말이죠. 대신에 차 폭은 20mm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차 폭이 1860mm가 됐습니다. 1800mm, 1860mm, 뭐 거의 1.9m, 1900mm에 달하는 너비인데요. 기울어야, 몸을 살짝 기울어야지 우측 차창을 손끝으로 살짝 터치를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상당히 옆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센터페시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 피아노 건반 같은 버튼 7개인데요. 상당히 감각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푸조가 상당히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브랜드죠. 상당히 프랑스적인 감각을 차에 잘 녹여내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배치한 계기판, 이런 그 피아노의 건반 같은 레버들, 주변 변속 레버 아랫부분으로 다시 이제 추가 공간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디자이너 혹은 개발자들의 어떤 그 고민의 흔적을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는 거죠. 차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다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 차만의 특징을, 푸조만의 컬러를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개발자들의 노력을, 개발자들의 숨결을 이런 부분에서, 차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보게 됩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톱앤고까지 가능을 하고요. 앞차가 멈춰서면 완전히 따라서 멈춰서는 수준까지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움직이면 다시 따라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스마트 빔 어시스트, 액티브 블라인드 스판 모니터링, 운전자 주의 알람, 속도 알람, 교통 표지판 인식 기능까지 있어서 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첨단 기술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아차 싶어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속도, 차로, 심지어 교통 표지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차가 스캔을 해서, 인식을 해서 대처해 주는 거죠. 대처해 주는 게 결국은 조향과 제동일 텐데요. 조향과 제동, 가속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차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안하고 조용한 실내를 만들었다 싶습니다. 오늘 옆에서 달리는 차들의 소리 좀 멀리서 들리는 듯 들리고, 자잘한 노면의 잡소리가 살짝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주 최고 수준의 정숙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어차피 자,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짧은 구간에서 속도를 좀 내보는데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가속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렇지만 원하는 만큼의 힘을 내주면서도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시트 아래쪽에 그 안마 기능이 있어요. 안마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보니까 기분 좋게 몸을 눌러주는 이런 지압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또 몸이 좀 피곤할 때 이런 부분 상당히 효과가 있죠. 자, 시속 90에 맞췄습니다. 차로를 잘 읽고 있고요. 직선로에서 90 정도 되니까 아주 잔잔하게 실내로 들리는 바람 소리 정도 들립니다. 차로 이탈 방지 기능에 더해서 차로 중앙 유지 어시스트 기능이 있다네요.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해 주는 그런 기능인 겁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이렇게 4개의 주행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갑니다. 스포츠로 올려놓고 가속 반응이 좀 더 예민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툭툭 밟을 때마다 시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추진력을 느끼게 됩니다.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디젤 엔진인데 디젤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진동은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소음과 진동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디젤 엔진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엔진 소리도 그렇게 거칠지 않고요. 조용합니다. 소음과 진동을 잘 조율을 해서 과거의 디젤 엔진과 확실히 차원이 다른 그런 디젤 엔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게다가 특히 이 차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8단 자동 변속기죠. 기존의 6단 변속기를 8단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계기판을 보면 RPM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특이하다면 특이한 그런 구성이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구간에만 조명을 줘서 밝게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어두운 채로 그냥 두는 거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반응이 좀 더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아주 그 스포츠 세단과 같은 아주 강한 힘을 느끼는 건 아니고요. 에코나 컴포트 노멀 모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예민한 정도의 반응이라는 거죠. 자, 시속 100을 유지하고 있고요. RPM 8단입니다. 약 1400까지 떨어지네요. 속도를 유지하면서 6단, 5단, 4단, 3단 4000 약 40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체감 속도만큼 실제 속도를 느끼게 됩니다.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네요. 속도를 올려가면서 A필러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엔진 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고속에서는 엔진 소리는 잘 튜닝을 해서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도록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만져놨기 때문에 속도를 올려도 엔진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잘 조율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바람 소리는 속도에 따라서 점점 크게 들리네요. 조금 속도를 올려서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돌아갈까요? 왼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잘 돌아갑니다. 놓치지 않고 차로를 딱 잡아가는 거죠. 좀 부자연스러운 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왼쪽으로 잘 돌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달리는 만큼 느껴집니다. 차체가 낮아서 어떤 그 속도감은 더 크지 않나 싶은데요. 엔진 소리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지만 제법 큰 힘을 쓰면서 속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높아지면서 가속감은 좀 더뎌지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속도가 극한적인 속도에 다가서면서는 가속감은 좀 더뎌지고 엔진 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차체 흔들림이 큰 거는 아닌데 차체가 제법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이 차의 차체의 높이가 좀 낮은 데서 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낮으면 속도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높게 할 때보다 낮게 할 때 훨씬 더 낮은 속도에서도 빠른 속도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치인 거죠. 이 차 무려 이전 모델 대비 6cm, 60mm를 높이를 낮췄습니다. 차체의 높이가 6cm가 낮아졌다라는 건 상당한 그런 그 변화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좀 그 다이나믹한 속도감, 이런 부분들 이 차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8단 변속기가 상당히 엔진의 힘을 잘 조율하고 있지 않나 싶은 게요. 변속기를 좀 낮춰서 변속감을 좀 느껴보도록 하죠. 자, 킥다운 하면서 4단으로 올라갔고 5단으로 올라가는 이런 변속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변속 쇼크가 없다라는 얘기죠. 8단 자동 변속기가 이 2.0 디젤 엔진의 힘을 아주 잘 조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08 이번 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 거죠. 자, 고속 코너 한번 들어갑니다. 속도가 제법 빠른데요. 이 속도가 좀 빠르지 싶은데도 타이어가 노면을 잘 붙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향 반응을 놓치지 않고 따르고 있고요. 상당히 드라이버가 자신감을 갖고 다루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차체 높이가 낮아서요, 무게중심이 그만큼 낮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안정감이 상당히 돋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급한 코너 도전해 봅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노면이 좀 바닥이 차죠. 좀 빨리 속도를 높여 봅니다. 차가 노면에 착 달라붙은 느낌이 커서요, 속도감이 좀 강한데요. 좀 너무 약하게 돌았나요? 한참 더 조금 더 속도를 높여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듯 했는데요. 푸조 라인업에서는 최고급 세단이죠. 푸조의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전체 자동차 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정도의 중형 세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판매 가격이 이를 얘기해 주는데요, 5,490만원이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받으면 5,427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가지 편의 및 안전장비들이 크게 보강이 된 508입니다 프랑스의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소비자라고 한다면 508 상당히 만족스럽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호등에 멈추면 시동이 완전히 꺼지죠.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시동은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을 때면 아주 부드럽게 제시동이 걸리죠. 역시 푸조의 스타트 앤 스톱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조용합니다. 금방 다시 시동이 꺼지고요. 제시동의 느낌도 거칠지 않고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센터페시아 주변의 디자인은 어수선하고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일단 대시보드를 2층으로 쌓아 올린 구조로 두 개의 덩어리를 쌓아 올린 그런 느낌인데요, 그 가운데 10인치 모니터를 적용을 했는데 좀 애매한 위치에 모니터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 빈 공간에 손가락이 드나들고 먼지들이 쌓일 경우에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요. 딱 정돈된 느낌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 좀 더 디자이너의 날카로운 공간 감각으로 잘 정돈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4개가 있는데 노멀과 컴포트의 차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컴포트가 조금 풀어진 느낌이 나기는 하고요. 그러면 노멀과 스포츠는 또 약간 그 정도의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굳이 노멀과 컴포트를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의미 없는 구분이다 라는 얘기죠.
자, 하나 둘 셋. 시속 100을 넘어섰고요. 네, 파주 헤일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연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자, 트립 2를 세팅을 다시 합니다. 다시 파주 헤이리를 출발을 해서 강남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가면서 연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3.3km/L입니다. 2.0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정하고 경제 운전을 하면 과연 어느 정도 연비를 보이게 될지 일단 에코 모드를 택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비 22.2 기록하고 있네요. 28km를 평균 시속 73km로 달려왔습니다. 꾸준한 속도로 달려왔고요. 앞차를 따라서 완전히 정지를 하죠. 정지를 하고, 그리고 앞차가 움직이니까 같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런 정체 구간에서 아주 유용하네요. 앞차가 쭉 가니까 또 앞차를 따라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올림픽대로를 따라와서 이수교차로 진출하는 곳입니다. 연비 20.4 기록하고 있습니다. 50km를 평균 시속 59km로 달려왔군요. 약 5km 정도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요. 나머지 5km 정도는 이제 시내 구간을 통과하는 코스입니다. 교통체증이 좀 있을 테고요. 가다스다를 반복하는 구간을 지나다 보면 연비는 이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교대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대역에서 마지막 신호 걸렸고요. 예, 마지막 신호 걸려서 정지했습니다. 연비 19.6 기록을 했습니다. 55km를 평균 시속 50km로 달려왔네요. 연비 운전을 차분히 한 결과 최종 연비는 19.6을 기록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3.3, 리터당 6.3km를 더 달린 거죠. 어마어마한 연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아쉽게 20km, 리터당 20km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2.0 디젤 엔진이 뽑아내는 아주 탁월한 연비의 수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비 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U508 GT 시승을 했습니다. 개성이 강한 디자인이죠. 성능은 좀 무난한 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이 차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고요. WLTP 인증을 통과했다고 하죠. 아직 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많은 차들과 브랜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조는 508을 포함해서 전차종 WLTP 인증을 통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로6보다도 한층 더 강화된, 좀 더 까다로워진 배기가스 인증을 통과함으로써 푸조는 디젤 엔진 차들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의 90% 그리고 미세먼지의 99%를 제거한다라는 게 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만큼 환경에 해를 덜 끼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푸조 U508은 좀 더 고급스러워진 상품성,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가격, 여러 가지 편의 및 안전 장비들이 한 차원 더 높아진 수준의 편의 및 안전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요. 수입차 시장에서 좀 더 합리적인 소비자들과 눈을 맞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